지금 현재는 없고 아마도 본인 스스로가 거처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대 일각에서는 권영진 의원님 탈당까지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권영재 의원의 그 멱살을 잡은 일은 결국은 폭력과 같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원내 부대표단에서도 성명서를 냈습니다. 원내대표, 그것도 전현직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거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저희 당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분명히 상임위 문제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소수 야당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 구성은 분명히 아닙니다. 정말 원내대표께서 너무나 어렵게 협상을 통해서 이번에 상임위를 구성한 것으로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애쓴 원내대표에게 저희가 힘이 좀이라도 더 보태주는 것이 그 공당의 국회의원들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멱살을 잡고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신 것은 저희 국회의원, 동료 국회의원들이 보기에도 많은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건은 다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히 조치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의원님들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사태가 유감이고 이번 빨리 조기 저희 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앞으로 싸우는 데 있어서 더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일이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인가요? 아니 아까 상임위원 물어봐서 상임위원회 상임 지금 행안부 간사 하고 계시는데 이미 간사 내려놓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취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리위의 제소가 외부로부터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고발장 접수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외부 시민단체를 통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안위 간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언론이 확인한 공식 입장문에는 내려놓겠다 이런 말씀 없으셨는데 혹시 원내대표단에 따로 말씀을 주신 걸까요? 아니, 그 얘기는 하지 않으셨고요. 아직까지는 원내대표단에게 의견을 접수한 것은 없고 본인이 그냥 하신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경식 원내대표 회의 불참하셨는데 다음 주에도 좀 비슷한 행보가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사실은 파악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상시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혹시 저희가 그런 거 정말 보안수사권 폐지를 왜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당론으로 지금 결정을 했다고 해서 아마 법사위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1차적으로는 법사위에서 강력히 막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게 본회의에 올라왔을 경우 저희는 필리버스트나 여론전을 통해서 그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당함, 말도 안 되는 우리 국민들을 범죄의 사지로 내모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 내부에서도 강력히 투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특검이나 국정조사 같은 건 민주당이랑 아직 진전된 건 없어요? 네, 아직 진전된 건 없고
계속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관위 특검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충청도까지 투표율이 조작된 정황들이 합동수사본부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투표용지 부족만을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조작과 선관위 내부의 비리 등 다양한 넓은 범위에서 저희가 특검을 진행해야 될 걸로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충분히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협상은 이어갈 것입니다. 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있는데 이게 김만우 이사 형사 특검과 같은 경우 국민의힘에서 397억 원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판결이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상임위원회 배정에 반발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요, 정점식 원내대표를 향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소동이 일어난 직후에 정점식 원내대표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당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당사 문제로 바꾼 게 아닙니다. 혹시 그럼 어떻게 좀 대화가 마무리됐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원내대표가 되면 원구성 협상을 하느라고 상대당과도 논의를 해야 되지만 상위 배정을 놓고 의원들의 어떤 민원도 다 처리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요. 여기 원내대표 지내신 김성태 의원이 나와 계셔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멱살잡이까지 하는 것은 좀 못 보던 일인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후반기 원구성이 사실상 국회에서는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원구성 당시에는 배지 새로 달고 들어오면은 예. 뭐 지도부가 이렇게 뭐 상임위 배치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또 그 이후에도 큰 분란도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후반기 원구성 같은 경우는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도 그래도 의원들이나 당원들에게 좋은 상임위 많이 가져오고, 이번에 법사위 뭐 이렇게 가져오는 거 실패했지만은 뭐 얘기도 못 가져오고 그랬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이 성적표를 잘 갖기 위해서 정진식 원내대표도 지금까지 국회를 뭐 정상화시키지 못한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하여튼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제 국회는 정상화시켰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의원들이 후반기에는 특히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써내면서까지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상임위가 있어요. 네. 왜? 이제 2년 후면 이제 2년도 안 남았어요. 불과 1년 8개월 후면은 다음 총선을 치르기 때문에 예. 지역 유권자들에게 일정 부분 국회 활동을 통해서 성과도 내야 되고, 또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상임위, 전문성이 있는 상임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후반기 원구성은 정말 아주 정무적인 정치적 역량과 능력이 많이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런 예. 측면에서 이제 정진식 원내대표도 그냥 여야 간의 원구성 합의에 너무 또 뭐 집중하다 보니까 네. 의원들 110명, 그렇게 야당 의원들 110명을 이렇게 각 상임위로 배정하고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이렇게 좀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예. 대구시장도 2번 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선 의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상당히 점잖고 또 균형감도 좋고 객관성도 잘 유지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번에는 정말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예. 뭐 원내대표 멱살가지 한 부분은 그건 대단히 네. 잘못된 거니까 바로 사과했으니까 예. 한 번 더 사과하세요. 네. 멱살 잡혀보신 적은 없으시죠? 아이, 나는 맨날 내가 그때 예. 당 대표 권한 대행까지 했는데 네. 그때는 친박 비박 간의 싸움이었어요. 예. 그 어청에서 나도 뭐 멱살 비슷한 거 그래요? 뭐 솔직히 잡혔죠. 물병 날라오고 네. 뭐 다 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당에 더 이상 뭐 국민들에게 논란 빚는 모습
제일 야당의 모습은 아니니까 예. 잘 추스리고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근데 이런 이제 말싸움이나 다툼은 비공개에서 벌어지는데요. 어제는 문 밖으로 다 들릴 정도여서 밖에 있던 기자들이 이렇게 다 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저희가 재구성을 한번 해봤는데 기자들이 워낙 많이 밖에 있다 보니까 일명 뭐 귀대기라고 해서 그냥 밖에서 다 새어 나온 소리예요. 뭐 반말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멱살을 잡냐라고 했더니 10번이라도 잡는다 이런 대화들이 좀 오갔다라고 합니다. 박창환 교수님. 근데 결과적으로 권영진 의원이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마음이 좀 안 풀린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징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도를 넘었죠. 예. 여야 간에 멱살 잡아도 뭐 윤리위 해부하겠다 뭐 난리가 나는 때인데 지금 뭐 여야 간도 아니고 원내에서 원내대표 사실 원내대표가 상임위 교통정리 해주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교통정리 제대로 안 해주고 자기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했다고 멱살 잡고 이러면 그거는 뭐 정치인 아니죠. 그건 깡패죠. 예. 그런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는데 뭐 사과를 하신 건 당연한 거고요. 좀 사과를 갖다가 그 한 죄에 비해서 너무 뭐랄까 너무 얕아. 너무 이제 짧게 간단히 너무 하셨나요? 짧고 그냥 단톡방에다가 올려놓는 걸로 사과를 하신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원내대표 뭐가 되겠습니까? 좀 진정 어린 좀 사과를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럼 그런 이게 단순하게 원내대표에 대한 사과가 아니에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원내에 들어가서 선전하기를 기대하는 지지층에 대해서 못난 모습 보여 죄송하다. 국민과 지지자들에 대한 사과도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진정 어린 사과가 필요했는데 좀 그런 점에 있어서 한 행동에 비해서 사과가 너무 약했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사과의 예의도 아니다. 좀 비판받을 지점이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뭐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당내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식 회의에 불참을 했고요. 당내에서는 징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야 의무성 합의에 따라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이 현충원 참배를 갔습니다. 원내대표도 그 행사에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대신 주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도를 넘은 폭력적 언행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권영진 의원을 즉각 징계 심의에 회부하십시오. 권영진 의원의 행위는 공당의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해당 행위인 만큼 윤리위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최고 수준의 중징계로 일벌백계 하십시오. 권영진 의원은 상처받은 당원과 국민 앞에 조건 없이 사과하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구시당 위원장 등 모든 당직의 후보군에 즉각 사퇴하십시오. 네, 국민의힘의 원내 부대표단, 그러니까 다 현역 의원들인데요. 의총 소집을 요구를 했습니다.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의 사무처 노동조합, 이제 당직자들이 모여있는 노조에서도 10번이라도 사죄를 해야 된다. 징계를 해달라 이런 요청도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선웅 부대변인님, 징계 요구서가 곧 도착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제대로 좀 심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기사를 보고도 사실은 약간 좀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멱살을 잡는다는 게 어쨌든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건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근데 권영진 의원이 본인이 어쨌든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을 보면은 실제로 멱살잡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진짜 이거는 약간 뭐 당내 징계는 약간 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또 약간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지점은, 그러니까 보통은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본인이 가고 싶은 상임위 아니면 뭐 위원장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같이 이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이 그 정정식 의원을 안 밀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담하게 아니면은 과감하게 그 정정식 원내대표한테 나 여기 가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웃기거든요. 예. 그 뭐 약간 당내 그러한 뭐 개파적인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지금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징계를 약간 좀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요, 공교롭게 지금 시도당 위원장들을 선출을 하고 있는데 권영진 의원이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단독 입후보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불출마를 선언을 했거든요. 이현정 위원님, 네. 본인의 입장에서도 지금 정치적으로도 좀 시당 위원장직도 놓치게 되고 좀 많이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분노를 좀 본인이 억제하지 못하고 그걸 이제 표출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1, 2, 3지망을 다 안 시켜주니까 아무래도 권영진 의원이 당내 이제 소장파로서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는 아마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이 뭐 이런 일만 있습니까? 뭐 윤리위도 저건 지금 뭐 서로 간에 지금 사퇴하라고 난리고 또 지금 이렇게 의원들도 그렇고 당대표는 이제 바깥에 가서 태극기 흔들고 있고 예. 뭐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저는 솔직히 당이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맨날 이거 뭐 일만 생기면 다 징계하라 그러고 예. 또 징계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는 지금 뭐 사퇴해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당의 질서가 지금 혼돈 상태에 있는 질서가 정리되지 않는 상황 같아요. 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당 지도부가 제대로 서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최고위원이 기자들 앞에서 자기 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아주 쌍욕을 하는 일까지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놔둬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그것도 징계를 해야죠. 그때는 다 또 이쪽에서는 다 입 다물고 있어요. 가만.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권영진 의원이 일어나니까 또 반대편에서는 또 징계하라고 저렇게 하고 있고 끝이 없는 싸움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는 이런 고리를 끊어줘야 될 겁니다. 근데 그 고리를 끊어줘야 될 사람이 그래서 별로 뭐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마 이런 파동들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조용한 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선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멱살을 잡히는 일이 있었죠. 권영진 의원이 국회 상임위 배정에 항의를 하던 중 소동을 벌인 겁니다. 권 의원 결국 사과를 하긴 했지만 당내에선 징계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10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회의가 끝난 직후인 어제 오후 4시 40분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 상임위 배치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모르니 원내수석 부대표에게 들으라는 정 원내대표 말에 권 의원은 고성과 함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정보위 안 넣어줬다고 멱살을 잡느냐, 나가라는 정 원내대표를 향해 상임위 배치 원칙을 설명하라, 멱살을 10번이라도 잡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멱살잡이 소동은 1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당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지도부 회의와 공개 일정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조폭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한 보수단체는 권 의원을 징계해달라며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아침 소속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사과했습니다. 대구시당 위원장 도전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